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 이 얇은 한 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최고의 전리품이 되었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으며 심지어 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아시나요? 서기 751년 7월 중앙아시아 탈라스 강변. 당나라 군대 3만 명과 이슬람 아바스 왕조 군대가 격돌합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포로로 잡힌 이들 중에는 특별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 제작 장인들이었죠. 중국이 700년 동안 철저히 비밀로 지켜온 종이 제작법이 이날 이후 세상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의 종이 독점 기원 후 105년에서 751년. 종이의 탄생은 기원 후 105년 중국 후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간 체륜이 나무 껍질, 헝겊, 어망을 물에 풀어 두들긴 뒤 말려서 최초의 실용적인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대나무 조각인 죽간에 글을 썼는데 역사서 하나를 기록하려면 수레 2대 분량의 죽간이 필요했습니다. 무게만 300kg이 넘었죠. 종이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같은 분량의 책이 불과 2kg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150배나 가벼워진 셈이죠. 중국 조정은 이 혁명적 기술의 가치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종이 제작법을 국가 기밀로 지정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종이 장인들의 해외 이주를 금지합니다. 610년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 종이 제작법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정부가 허락한 공식적인 기술 전수였습니다. 중국은 주변 속국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종이 기술을 나눠주며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서쪽으로는 철저히 막았습니다. 8세기 중반까지 중국은 세계 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으로 수출되는 종이 한 장의 가격은 제작 원가의 20배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습기에 약해 쉽게 부서졌고 양피지는 양 한 마리당 겨우 8장밖에 만들 수 없어 너무 비쌌습니다. 탈라스 전투와 비밀의 유출 751년. 751년 7월 10일 역사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탈라스 강변에서 벌어진 전투는 당나라의 서역 진출을 막으려는 이슬람 세력과의 충돌이었습니다. 5일간의 격전 끝에 당나라 군대는 참패합니다. 2만 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포로들을 신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포로 중에 종이 제작 장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최소 2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칼리프는 즉시 이들을 사마르칸트로 보내 종이 공장을 세우게 합니다. 752년 중앙아시아 최초의 종이 공장이 사마르칸트에 문을 엽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종이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쿠란을 필사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 행위로 여겼는데 양피지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794년 바그다드에 대규모 종이 공장이 들어섭니다. 연간 생산량이 40만 장을 넘어섭니다. 900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 1056년에는 모로코, 페스에 종이 공장이 세워집니다. 불과 300년 만에 이슬람 제국 전역에 종이 산업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종이 혁명 8세기에서 12세기. 종이가 이슬람 세계에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고대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대번역 운동이 일어납니다. 9세기 한 세기 동안만 무려 2,000건이 넘는 책이 번역됩니다. 종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피지로 같은 분량을 만들려면 양 16만 마리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종이 덕분에 책 한 권의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10세기 코르도바에는 70개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중 칼리프의 도서관에만 4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전체의 책을 다 합쳐도 10만 권이 안 됐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슬람 학자들은 종이 위에 수학, 천문학, 의학, 화학의 발전을 기록합니다. 알콰리즈미는 대수학을 체계화하고 이븐 시나는 의학 백과사전 의학정전을 저술합니다. 이 모든 지식이 종이 위에 보존되어 후대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 제국이 중국처럼 종이 제작법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퍼뜨렸죠. 왜일까요? 종이가 많을수록 이슬람 문화가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확산이 제국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각성 12세기에서 15세기 1144년 스페인 사티바에 유럽 최초의 종이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슬람 지배하의 이베리아 반도에서였죠. 하지만 기독교 유럽은 처음에 종이를 거부합니다. 교황청은 1145년 종이에 쓴 공식 문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슬람의 물건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피지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이죠. 양피지 책 한 권 만드는 비용이 숙련 노동자 1년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13세기 들어 유럽의 대학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책에 대한 수요가 폭발합니다. 1276년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 종이 공장이 세워집니다. 이탈리아 장인들은 종이 제작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물레방아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물 교지를 사용해 잉크가 번지지 않는 고품질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1348년 한 해 동안 파브리아노에서만 12만 장의 종이가 생산됩니다. 1390년 독일 뉘른베르크, 1411년 프랑스 트와, 1494년 영국 하트퍼드셔에 차례로 종이 공장이 들어섭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에는 이미 200개가 넘는 제지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와 종이의 만남 1450년대 145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혁명이 된 이유의 절반은 종이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는 처음에 양피지에 인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양피지는 너무 비쌌고 압력을 가하면 찢어지기 쉬웠습니다. 종이만이 인쇄기의 반복적인 압력을 견딜 수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1455년 완성된 구텐베르크 성경 180부 중 150부가 종이에 인쇄됩니다. 양피지본은 단 30부뿐이었죠. 종이본 한 권의 가격은 30플로린, 당시 서기 3년치 연봉에 해당했습니다. 비싸 보이시나요? 하지만 필사본 성경은 300플로린이었습니다. 10분의 1로 떨어진 것이죠. 1500년까지 유럽에서 인쇄된 책이 2천만 부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 이전 1000년 동안 필사된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 엄청난 지식의 폭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 혁명의 물질적 토대가 바로 종이였습니다. 기술의 갈림길 일본 와시와 서양 종이.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이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와시, 즉 화지는 서양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8세기부터 일본 장인들은 당나무, 삼지닭 같은 특수한 나무의 긴 섬유질을 사용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섬유는 서양 종이에 쓰이는 목재 펄프보다
8배나 더 길었습니다. 그 결과 와시는 엄청나게 질겼습니다. 같은 두께의 서양 종이보다 3배 이상 강했죠. 일본인들은 와시로 옷을 만들고 창문을 바르고 우산을 만들고 심지어 갑옷까지 만들었습니다. 16세기 일본 사무라이들이 입은 갑옷 중 일부는 백겹으로 겹친 와시로 만들어졌는데 화살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반면 유럽 종이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1719년 프랑스의 르네 레오미르가 벌집을 관찰하고 목재 펄프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1844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켈러가 최초로 목재 펄프 제지법을 상업화합니다. 목재 펄프 종이는 와시보다 훨씬 싸고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장을 생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명이 짧았습니다. 50년에서 100년이면 황변하고 부서졌습니다. 반면 제대로 보관된 와시는 1000년이 넘게 보존됩니다. 일본 쇼소인 보물관에는 8세기에 만들어진 와시 문서들이 지금도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서양은 지금 만이를 선택했고 일본은 영원히 완벽하게를 선택한 것이죠. 종이돈의 탄생 11세기 중국. 종이의 가장 극적인 변신은 11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종이가 정보를 담는 매체에서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23년 사천성 청두에서 세계 최초의 공식 지폐인 교자가 발행됩니다. 왜 하필 사천이었을까요? 사천은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철로 만든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철 동전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말 한 마리를 사려면 철 동전 20관이 필요했는데 무게가 125kg이나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다녀야 했죠. 그래서 상인들끼리 당신에게 철 동전 100관을 맡기겠다는 증서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자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공식 지폐 제도를 만듭니다. 1107년 기록에 따르면 한 해에 256만 관의 교자가 발행됩니다. 종이 한 장이 그 자체로 부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1160년대 송나라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자를 남발합니다. 10년 사이 발행량이 5배로 늘어나자 교자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13세기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은 이 교훈을 배웁니다. 그는 초라는 지폐를 발행하면서 엄격한 발행량 통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마르코 폴로는 1275년 원나라를 방문하고 깜짝 놀랍니다. 칸은 연금술사들이 꿈꾸는 것을 이뤘다. 나무 껍질로 황금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기록하죠. 유럽에 지폐가 도입된 것은 훨씬 나중입니다. 1661년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이 최초로 유럽 지폐를 발행합니다. 중국보다 무려 638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종이가 바꾼 권력의 지도 14세기에서 17세기. 종이는 단순히 정보나 화폐를 담는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행정 문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300년 영국 왕실이 1년에 생산한 문서는 약 4,500장이었습니다. 1400년에는 3만 장으로 늘어나고 1500년에는 15만 장을 넘어섭니다. 100배 증가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이가 싸지면서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기록, 토지 대장, 재판 기록, 왕의 명령. 기록된 것은 법적 효력을 가졌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의 탄생, 근대 관료제의 등장,
이 모든 것의 물질적 토대가 바로 종이였습니다. 종이 없이는 영토를 관리할 수 없었고, 세금을 거둘 수 없었고,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습니다. 1557년 스페인 펠리페 2세는 하루 평균 400건의 문서를 검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관료 조직은 제국 전역에서 매달 5만 장이 넘는 보고서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종이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의 시대 17세기에서 19세기, 1605년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세계 최초의 정기 신문 관계가 창간됩니다. 주 1회 발행부수 400부. 작은 시작이었지만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1702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일간지 데일리 쿠란트가 나옵니다. 1788년 영국 전체의 신문 발행 부수가 연간 1400만 부를 넘어섭니다. 1850년에는 8500만 부로 폭증합니다. 60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이죠. 이 엄청난 종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지 산업도 혁명을 겪습니다. 1798년 프랑스의 니콜라 루이 로베르가 최초의 자동 제지기를 발명합니다. 수작업으로는 하루에 100장 만들던 것을 기계로 1만 장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100배의 혁신입니다. 1844년 목재 펄프 기술이 도입되면서 종이 가격이 다시 폭락합니다. 1850년 종이 1kg 가격이 노동자 하루 임금의 절반이었다면 1900년에는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비싼 종이가 대중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여론이라는 새로운 권력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에서 발행된 정치 팸플릿이 1년간 1000종이 넘었습니다. 종이가 혁명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종이 폭발.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종이를 소비한 시대입니다. 1900년 전 세계 종이 생산량은 연간 1100만 톤이었습니다. 1950년에는 4000만 톤으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3억 2300만 톤으로 폭증합니다. 100년 만에 30배 증가한 것이죠. 두 차례 세계대전은 역설적으로 종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군대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하루 평균 2,500만 장의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전쟁 후 사무실의 시대가 열립니다. 타자기, 복사기, 팩스의 등장으로 종이 소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1960년대 제록스 복사기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이제 곧 종이 없는 사무실이 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복사가 쉬워지자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1990년 미국 사무실의 평균 종이 소비량은 직원 1인당 연간 1만 장이었습니다. 하루 40장씩 쓴 셈이죠. 디지털 시대, 그런데도 종이는 살아남았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종이의 시대는 끝났다고. 빌 게이츠는 1996년 종이 없는 사무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종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디지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종이에서 읽을 때와 화면에서 읽을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2013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글을 종이와 전자책으로 읽게 했을 때 종이로 읽은 그룹이 내용을 30% 더 잘 기억했습니다. 종이에는 물리성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촉각, 책의 무게, 진행 상황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신체적 경험이 기억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2020년 인쇄책 판매가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화면을 보다가 종이책으로 돌아온 것이죠. 2024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종이 생산량은 여전히 연간 4억 톤을 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신문용지는 줄었지만 포장용 종이와 판지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자상거래 폭발 때문이죠. 에필로그 종이가 남긴 흔적들.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은 단어들이 종이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밍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리즈마에서 왔는데 종이 500장을 뜻합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제국에서 쓰던 종이 단위가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폴리오는 라틴어로 2번 접힌 종이를 뜻하는데 이것이 책의 크기 단위가 되었고 나중에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서기 751년 탈라스 강변에서 시작된 종이의 여행은 127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이는 지식을 담았고 혁명을 일으켰고 제국을 만들었고 돈이 되었고 대중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메모를 적든 책을 읽든 택배 상자를 뜯든 그 순간 여러분은 인류 문명 1000년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얇은 한 장의 종이 위에 말이죠.